쇼 주간 뉴스, 대한민국 교육 기사 및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간 뉴스 4월 4-첫째 주 대학 첨단 학과들을 인원을 증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를 포함한 2024학년의 첨단학과를 298명을 증원을 하는데 이게 꼭 스카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단위로 인원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베리타스 알파의 조혜연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2024학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7일날 교육부가 밝힌 2024학년 일반 대학교 첨단 분야나 보건의료 쪽, 그러니까 생명바이오 쪽이겠죠. 이 결과를 따르면은 서울대학교 218명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이 한 800명 이상의 지금 선발 인원을 늘렸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 이 직업국을 중심으로 일단 경북대학교 293명을 비롯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조금 더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공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대학교가 첨단융합학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기술, 그리고 혁신신약, 그러니까 이건 바이오겠죠.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융합이나 아니면 에너지, 그리고 전기전자도 인원을 좀 늘려가는 모습들.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에너지, 로봇 쪽, 이쪽을 좀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다라면 일단 첨단 산업에 대한 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보다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거고, 또 하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경북대학교도 에너지나 자세히 보시면 우주공학, 스마트 생물산업기계, 그리고 전남대학교도 전자컴퓨터, 인공지능, 기계공학, 이쪽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대 색깔이 나거나 아니면 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IT 산업 쪽으로 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뽑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번 2024학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통적인 학과들,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이 라인에 인원이 일단 분산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뽑던 거를 지금 50명을 뽑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과에 대한 인원을 늘린 것도 있지만 비슷한 동일한 학과들을 늘림으로써 아이들이 분산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시즌 2024학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원에 대한 변화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 대비 이제 인원에 대한 변화에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일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면 왜 전자공학과 지원하는 아이가 첨단융합 쪽이나 IT 쪽 지금 신설되는 이런 증원되는 학과 쪽으로 아이들이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긴다라면 작년보다는 좀 입결이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조금 더 넓게 열렸다. 특히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학과잖아요. 그런데 IT만큼의 인원이 분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파생되는 학과들,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학과들도 잘 계산을 해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2024학년 같은 경우 이런 전자나 IT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을 만일 지금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학과가 파생되는, 이렇게 좀 증원돼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에서 경쟁률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교육정보 뉴스, 신문기사 분석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더 좋은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